지난주 금요일 싱가포르 선거가 있었는데요. 싱가포르는 총리제라서 선거를 끝나고 더 많은 좌석을 차지하는 여당에서 총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당인 PAP당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바뀐다거나 그래서 총리가 다른 땅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거를 상상하는 싱가포르인들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단지 야당이 과연 몇 좌석을 차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선거 개표 방송 외에 다른 나라 선거 개표 방송을 챙겨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CNA 방송사하고 스트레이트타임즈 방송사 두 군데 걸 봤는데 우리나라랑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선거 방송을 진행하는 메인 MC들이 앉아있는 스튜디오도 굉장히 화려하고 그리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여기에 그래픽을 입혀서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데 싱가포르 개표 방송은 약간 좀 밋밋하더라고요. 그나마 CNA는 메인 앵커가 방송하는 곳을 약간 꾸며놓았는데 스트레이트타임즈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CNA는 메인 앵커 2명과 초대 손님 2명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초대 손님은 모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아나운서가 따로 출구조사를 잠깐씩 설명해 주기도 하고 기자들이 야외에서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스트레이트타임즈는 메인 앵커 2명이 진행을 하고 또 한 명의 앵커가 초대 손님 2명을 모셔놓고 설명을 듣기도 하는데 그냥 사무실 앞쪽에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출구조사 기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인사들과 전화 연결을 시도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싱가포르 사람들도 실시간 댓글을 다는데 스트레이트타임즈 댓글은 너무 빨라서 하나도 읽을 수는 없는데 본인들이 응원하는 당 이름을 적어서 올리더라고요. 유일하게 밖에 나가서 시민들 반응을 전한 곳이 호우강 지역이었는데 여기는 1991년부터 야당인 워커스 파티를 계속 뽑아주는 지역이에요. 선거 개표 방송 나오는 야밤에도 호강 사는 시민들이 모두 워커스 파티의 상징인 도끼 풍선이랑 깃발을 들고 나와 다들 환호하고 응원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야외 응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즐거워하면서 흥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결과가 나올 때마다 디지털 그래픽을 인용해서 이기는 사람이 웃는 얼굴로 달려가고 있고 뒤에 있는 사람이 막 쫓아가는 그런 그래픽을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몇 %다 이렇게 나오면서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냥 후보들 얼굴 나오고 몇 % 이렇게 간단한 그래픽을 이용하더라고요. 이번 선거 결과는 총 93석 중에 현재 여당인 PAP가 83석, 야당인 WP가 10석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당이 굉장히 많이 좌석을 가지고 갔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PAP로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이고 WP로서는 지난번 선거보다 4석을 더 가지고 온 거예요. PAP는 61.24%로 2015년 선거보다 거의 9%가량 떨어졌고요. WP는 50.49%로 11%나 올랐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93석 중에 몇 석을 차지했느냐에 대한 퍼센티지가 아니라 각 당이 도전한 지역구에서 몇 %의 표를 얻었느냐에 대한 퍼센티지예요. 예를 들어서 WP가 도전한 지역구가 5군데이고 그 5군데의 표가 10만 표다 가정했을 때 근데 WP가 그 중에서 5만 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50%가 되는 거예요. 리생융 총리의 동생이 가입한 당요. 그 당은 이번에 단 한 좌석도 얻지는 못했지만 퍼센티지는 40.85%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 NCMP 의원 수가 12명으로 많아졌거든요. NCMP가 뭐냐면은 야당 의원 좌석수가 12석이 안 됐을 경우에 모자라는 좌석만큼 선거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차지한 당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좌석수예요. 이번에 웨스트코스트 GRC에서 PAP를 상대로 PSP가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야당 좌석이 10표를 WP가 가져갔기 때문에 나머지 2석이 비어요. 그래서 이 2석은 PSP에서 가져가게 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PAP 팀하고 WP의 자원봉사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진정한 싱가포르연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다시 화합을 하자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변이 센강 GRC에서 WP가 우승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센강 GRC는 4명이 나오는 단체 선거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TV 토론에서 유명해진 자머스라는 대학교 조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인기가 생강 GRC에서 WP가 이기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생강에 굉장히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대요. 근데 이 생강 GRC 후보로 나온 WP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지 않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또 표를 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자머스라는 사람이 TV 토론에서 현재의 외무부 장관을 상대로 토론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그 후에 인기가 많아졌거든요. 사람들이 자머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는 자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결혼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대학을 나왔고 뭐 이러면서 자머스에 대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선거 홍보 기간이 채 열흘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페이머스 자머스라는 티셔츠까지 팔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싱가포르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행 스위킷 장관이 TV에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 실시간 댓글로 사람들이 행 스위킷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Can you get 자머스 오빠? 라는 댓글을 단 거예요. 저는 싱가포르 사람들이 현재 여당을 압도적으로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선거운동 할 때 보니까 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꽤 많긴 하더라고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싱가포르의 좋은 결과였다. 여당한테 계속 정권을 맡기긴 했지만 여당의 정책과 정보 스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다. 유권자들은 야당에 대해서도 똑같이 강한 주장을 한다. 당신이 여당에 백지수표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들었다. 자머스가 이 백지수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당 후보들한테는 선거가 항상 힘들었다. 왜냐하면 강력한 PAP당과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선거는 PAP당이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어느 정도 야당도 진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P당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야 되고 따라서 리더십을 포함한 이전의 모든 과정들을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 스위킷 장관을 다음번 총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꼭 고집하지 말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사에서 싱가포르 젊은이들은 인종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중국계건 인도계건 말레이계건 본인이 무슨 계인지 상관없이 다음번 총리가 꼭 본인 출신 인종이 아니라도 관계없다라는 뜻이에요. 중국계 이외의 사람한테 총리를 맡길 준비가 아직 싱가포르는 안 돼 있다라고 PAP당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PAP가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젊은 사람들은 현재 여당은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라고 느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에 10석을 얻은 WP는 인도계가 당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 몇 년 동안 현재 여당인 PAP당이 싱가포르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정책들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유보적인 대통령직, 그리고 GST도 앞으로 인상을 할 거고 가짜뉴스에 관한 새로운 법도 만들었어요. 가짜뉴스를 처벌하려는 것보다 언론 통제를 더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비판자와 반대자들에 대해서 비타협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 하건 마음에 들어 하지 않건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고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 정책을 만들고 또 5년 후에 다음 선거가 있지만 그 5년 동안에 싱가포르이 굉장히 많이 계속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건 있고 다시 또 여당에 표를 주고 여당에 표를 주고 했는데 이제는 1년에 3%도 성장하기가 힘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법률이나 이런 거를 만들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점점 여당에 실망을 할 수 있고 표를 야당에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이 이런 가부장적인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만약 총리 선거를 한다면 누굴 하겠냐는 질문에 70%가 넘는 사람들이 타만이라는 인도계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계속 인기가 많았는데도 2017년도에 본인은 총리직을 원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또 다른 질문에는 누가 밈 히어로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밈이라는 게 인터넷 사용자들에 의해서 빠르게 복사되고 퍼지는 이미지나 비디오, 텍스트 이런 걸 얘기를 한대요.
여기에는 행 스위키 장관이 뽑혔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스트코스트 GRC 후보로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연설을 하면서 이스트코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이스트코스트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의 이스트코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이고 이스트코스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트코스트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이상하게 연설을 한 거예요. 이게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퍼지고 심지어 이스트코스트 플랜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가 팔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행스위키 장관을 응원하는 지지자들은 더 이상 놀리지 말자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또 이런 글들을 본인들의 SNS에 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번 싱가포르 선거 결과를 보면서 싱가포르인들은 그래도 조금씩 변화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선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